샌베츠가노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몰입캠프 준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할 몽골어 언어 코디네이터 선생님 신민선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월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캠프 때 어떤 걸 공부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번 주제가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몽골어권이니까 몽골의 식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의 식물과 몽골의 식물이 무엇이 다를까? 자, 자연 환경에 따라 자라는 식물도 다를 텐데, 자, 한국과 몽골의 자연 환경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자, 지금 4가지 사진이 있어요. 여기에서 몽골의 풍경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자, 1, 2, 3, 4 중에 어떤 것이 몽골의 풍경일까요? 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나요? 자, 정답은 1번인가요? 네, 1번입니다. 자, 몽골의 초원. 여러분들 몽골 하면은 초원이 딱 생각나시죠? 자, 몽골의 초원 풍경이 여기 있네요. 자, 1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몽골에도 사막이 있지 않나요? 생각하죠. 자, 몽골에 사막이 있습니다. 어떤 사막이 있죠?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에요. 몽골에는 초원도 있고 사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3번도 정답입니다. 자, 이거 침엽수림, 우리 타이가라고 하는 그런 침엽수림이 몽골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정답이에요. 3번도 몽골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4번에도 빨간색이 펴져 있어요. 자, 이 풍경도 몽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에 보시면 지금 눈이 뒤덮여 있어요. 만년설이라고 하죠. 만년설도 몽골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자, 그러면 1, 2, 3, 4, 4가지 모두 몽골에서 다 볼 수 있는 풍경인 거죠. 자, 근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풍경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사막을 보기가 힘들고 이런 초원 풍경도 보기 힘들고 만년설 같은 풍경도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몽골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종류는 한국과 좀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몽골의 초원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자, 이게 몽골의 중부지방하고 동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몽골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럼 몽골에는 어떤 식물들이 자랄까요? 자, 초원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몽골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연 강수량이 350mm 이렇게 돼요. 많지 않아요. 자, 한국보다 훨씬 적게 비가 내리죠. 그러면 풀들이 많이 자랄 수 있을까요? 나무가 많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겠죠? 자, 그리고 뒤에 산이 많아요. 산이 많은데 한국처럼 나무가 이렇게 많나요? 아니요.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부 산에만 나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물기가 조금 있는 곳,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만 나무가 쉽게 자랄 수 있고 나머지 햇볕이 쨍쨍 비치는 곳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에서는 한국과 같은 그런 산악지형이라던가 아니면 나무가 울창이 우거진 곳을 보기가 힘들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절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몽골은 사계절이 뚜렷하긴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합니다. 하지만 여름은 건조하고 짧아요. 6월부터 8월까지. 네, 한 3개월 정도로 굉장히 짧고 건조합니다. 하지만 더운 건 똑같아요. 20도 이상 굉장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긴 하지만 건조하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 자, 그리고 겨울은 춥고 깁니다. 자, 11월부터 1, 2, 3, 4, 5달 정도 지속이 되는데 자, 기온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보다 훨씬 춥습니다.
영하 20도, 30도, 40도, 정말 북부 지방에는 5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여름 기온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한겨울에는 영하 3, 4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풍경이 많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여름의 풍경은 초원이 있고 푸르른 모습을 보이지만 한국처럼 다양한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진 않아요. 그런데 겨울을 보시면 눈이 내렸어요. 눈이 많이 오진 않지만 너무 추우니까 눈이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11월에 내렸던 눈이 계속 1월, 2월, 3월, 5월까지 쭉 가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의 겨울 풍경을 보시면은 다양한 나무들도 보기 어렵고 그냥 눈이 계속 덮여 있는 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했던 그 4가지 사진들이 있죠. 자, 4가지 사진들이 지역마다 다른 자연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원. 초원은 어디에 있냐면 중부지방, 동부지방 이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비사막 있죠. 고비사막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에 있습니다. 몽골의 남부지방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산악지역, 만년설 같은 것은 몽골의 어디에 있을까요?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는 알타이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 알타이 산맥은 해발 고도 4,000m 이상의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눈이 쌓여 있고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방에는 이런 사진처럼 만년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침엽수림, 우리가 타이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몽골의 북부 지방에 있습니다. 자, 북부 지방에는 타이가 우리 삼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은 아니에요. 잎이 뾰족한 것들 있죠. 그런 걸 침엽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나무들이 몽골의 북부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몽골의 자연 환경을 살펴봤기 때문에 얼마나 몽골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기가 좀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몽골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몽골에서는 어떤 것을 되게 중요한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몽골 국장에 그려진 꽃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이게 몽골의 국장입니다. 자, 여기에 식물을 나타내는 모양이 뭔가가 있어요. 자, 무엇일까요? 보시면 아래에 연꽃이 있습니다. 연꽃 하면은 좀 뜬금없을 수 있어요. 자, 연꽃의 모양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연꽃이에요. 연꽃 하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가 있죠? 불교가 있습니다. 네, 몽골은 라마 불교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연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몽골어로 연꽃을 뭐라고 할까요? 바담츠측이라고 해요. 여기에 써있죠. 네, 스펠링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담츠측이라고 하고 국장 아래 부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몽골에서는 불교를 믿어왔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불교를 믿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연꽃의 색깔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꽃의 색깔이 무슨 색이죠? 흰색입니다. 자, 흰색은 몽골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은 신성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이라는 국가의 약간 깨끗하고 신성한 이미지를 같이 좀 표현하기 위해서 국장에 연꽃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꽃이 왜 몽골에 쓰여져 있지? 국장에 왜 있지?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몽골의 대표적인 꽃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추운데 어떤 꽃이 자랄 수 있을까? 튤립, 장미 이런 꽃을 몽골에서 키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몽골의 대표적인 꽃 하면은 이 꽃입니다. 자, 이 꽃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꽃의 이름을 베르츠측. 자, 베르츠측이라고 하는데 신부 있죠? 신랑 신부 할 때 그 신부를 베르라고 하는데 자, 신부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꽃은 보통 언제 피냐면 여름, 6월, 7월, 8월에 피고 자, 색깔을 보시면 보랏빛이에요. 네, 보랏빛을 띠는 조그만한 꽃입니다. 꽃의 크기가 크진 않아요. 굉장히 작은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꽃이 언제부터 몽골에서 대표적인 꽃이 됐냐면은 2014년입니다. 자, 2014년에 몽골 국가의 자랑스러운 꽃이라는 이름으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을 때 이 꽃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베르츠책이 몽골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꽃은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옛날부터 꿀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나비나 벌들이 이 꽃의 향기를 맡고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꿀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을 색깔을 에르웨힝챙히르. 자, 에르웨히라고 하는 것은 에르웨히 하면은 나비예요. 그 다음에 챙히르 하면은 푸른색을 얘기하죠. 자, 나비의 푸른색. 자, 아까 보셨듯이 그 꽃의 색깔이 굉장히 푸른색이었죠. 약간 보랏빛을 띠기도 하고요. 그 색깔이 자, 나비의 색깔, 나비를 끌어들이는 색깔이다라고 얘기해서 에르웨힝챙히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꽃과 관련된 어떤 전설이 있는데 자, 멀리 떠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꽃을 주었다. 그리고 이 꽃을 내가 줄 테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항상 기다리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꽃과 관련된 의미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꽃이 나라를 대표하는 꽃으로 사용되는 국가는 없다고 해요. 몽골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르츠책 하면은 몽골의 대표하는 꽃, 대표적인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자, 마지막 몽골에도 과일을 먹을 수 있는가? 자, 앞서 말했듯이 자연 환경이 한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과일들이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자라는 과일은 있어요. 그 과일이 차차르간이라고 합니다. 자, 차차르간의 사진이 여기에 있어요. 자, 이 과일이 차차르간인데 크기가 어때요? 굉장히 조그만하죠.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색깔은 어떤가요? 주황색입니다. 자, 이 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나면은 보통 몽골의 북서부 지역. 자, 북서부 지역 하면은 아까 생각나시죠? 알타이 산맥이 있어서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아요. 그리고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침엽수림이 있어요. 자, 그런 지역에서도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라는 열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의 크기는 좀 어려워요. 조그마해요.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색은 주황색이고 이걸 먹어보면은 굉장히 신맛이 나요. 왜냐면 비타민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그래서 비타민이 많다고 해서 비타민 열매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식 명칭은 차차르간이에요. 몽골어에서는 차차르간이라고 하고 자, 이 차차르간을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마트에 가보시면 몽골 마트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음료로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근데 맛은 좀 시큼해요. 그리고 굉장히 주황빛이 돌아요. 이렇게 음료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로 기름을 짜가지고 오일을 만들어서 화장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보기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몽골에 가시면은 이 차차르간 열매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음료 같은 것 아니면 과일 직접 사가지고 꼭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몽골의 자연 환경과 그리고 몽골에서 자라는 꽃, 식물, 과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캠프 때 여러 멘토 선생님들에게 이제 몽골에 주로 나는 과일 그리고 꽃 그리고 연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한국과는 어떤 점이 비슷한지 다른지 같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르테.